네, 저는 명상 이제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되게 좋은 느낌이었는데 좀 하나 이렇게 음, 아쉬운 게 그 최고의 존재, 저 안의 최상의 상태를 하는 그에서 저 안에 뭐 신이라든지 뭐 하나님이 떠올릴 때 저는 이제 관세음 보살, 뭐 할머니 여신 이런 분이 떠올랐는데 떠오르면서도 그분밖에 안 떠오르면서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최고의 상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 아쉽다, 아쉽다. 뭐 더 대단한 존재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는 좀 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 이 여성성 트라우마입니다. 인류 안에 깊이 새겨진 여성성을 하위의 것으로 생각하고 신성의 존재에 대해서도 여성적 나툼, 성모님, 관세음 보살 같은 여성적 신성에 대해서 하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도 이 부분을 제 안에 있는 이 오염된 생각을 정화하는데 정말 긴 세월이 걸렸고 최근에도 그 잔재가 남아있다는 걸 알았어요. 음, 이 경험을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유해도 되겠는지 제가 잠깐 좀 생각 좀 하겠습니다. 네. 예, 일반론 수준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근원의 신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기독교적으로 창조주 혹은 부처님 뭐 용어가 무엇이든 그 존재가 남성적 에너지, 여성적 에너지, 양의 에너지, 음의 에너지 중에 한쪽만 갖고 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양쪽을 같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신의 아들, 외아들이라고 하는데 창조주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좋아요. 예수님이 유일한 신의 아들이라고 칩시다. 아주 극단적인 그 음, 신에 대한 상상력인데 그 예수께 남성성 에너지만 주어서 내려보냈을까요? 반대로 성모님이 누구인가? 일반적인 상식은 그냥 예수를 낳아준 생모죠,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잉태해서 예수의 그 비상한 활동을 함께 돕도록 태어나신 여성적 존재라면 그녀는 신성의 에너지를 안 갖고 왔을 것 같아요. 그럼 그녀는 그 안에 남성적 에너지, 여성적 에너지 중에 반쪽만 가져오셨을까요? 반쪽만 가져온 여인이 어떻게 온전한 아들을 잉태해서 낳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육신에 나투는 외적인 형태가 성모님, 관음보살님이라고 하는 어떤 여성적 형태로 나타셨더라도 예수님, 부처님, 남성적 형태로 나타셨더라도 그 안에 근원의 신성의 온전성이 구비되어 있다라고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해를 회복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여자의 몸이다라고 하면 나를 온전하게 해서 힘을 회복해서 뭐 하냐면 남자 서포트 하는 데 써요. 신경증이에요. 질병적 신경증이에요. 자기가 똑똑하면 자기가 잘하면 되지. 남편 시다발이하고 남편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제 나의 절망이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뭔 소리야 대체. 그게 뭐예요? 인간이 기대하는 게 여성들에게. 유능한 사냥꾼이 되라는 요구의 다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밖에 나가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와. 옛날로 치면 사냥 잘해와. 가서 저 토끼 한 마리 잡아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멧돼지 한 마리 잡아오라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사냥꾼이 집에 돌아오면 뭐 해야 돼? 마누라 감정을 알아줘야 돼. 마누라가 감정을 못 알아주면 삐져가지고 죽음이야 거의. 뭐 하는 짓이 뭐 하는 짓이냐고 피차가네. 그죠?
신성에 대한 여성적 신성, 남성적 신성, 혹은 근원적 신에 대한 이 종교가 우리한테 트위스트 시켜버린 이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 나 자신의 온전성, 내 주변 관계, 특히 배우자나 가족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데 원동력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한 제약된 트라우마가 몸의 좌우에 나눠서 깊이 영향을 줘요. 인체가 그 해부학적으로도 좌우가 대칭이 되고 대비가 되고 에너지적으로는 더더욱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해부학적으로 왼쪽 두뇌에 어떤 손상이 있을 때 오른쪽 몸이 불편하다든가, 한의학적으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이런 치유적 영성에서는 그런 남성성 에너지, 양 에너지가 몸의 오른쪽을 많이 이렇게 조율한다라고 얘기하고, 에너지체의 왼쪽을 여성성 에너지, 에너지가 많이 조율한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가족 관계에서 아버지,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때 오른쪽이 많이 닫혀 있고 막혀 있어요. 반대는 왼쪽이. 되게 중요한 정보가 되더라고요. 힐링할 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신성, 여성적 신성, 남성적 신성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관여가 된다. 저는 비슷하게 아까 최고, 최상위의 그 높은 차원의 신 같은 걸 이제 상상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평소에 뭐 오히려 불교 쪽에 이렇게 더 친숙하고 호의적인데 그 전형적인 백인 남성 한 그 뭐 예수님 이미지가 딱 떠올라서 뭐지? 하면서 생각으로 얘 싫은데 막 이러는데 계속 그 사람이 떠오르고 이 사람 좋아하기 싫은데 막 이런 걸 계속 방황했어요. 나 여신 떠올리고 싶은데 근데 계속 그 백인 남성이 그 내 예수님이 떠올라서 방황하다가 막 이렇게 그 높은 차원 이미지 마음에 드는 거 찾다가 막 말았어요. 그리고 저는 오른쪽 이쪽이 좀 이쪽 목덜미 뒤쪽이 좀 막혀 있거든요. 네,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아주 보안을 이루는 좋은 질문인데, 일단 여기를 어떤 부위라고 해야 되나? 어깨뼈하고 이 가슴뼈 사이에 쏙 들어간 여기 있죠. 여기를 손가락으로 네, 꼭 세게 눌러보세요. 두루두루 좀 넓은 면적으로 꼭. 통증 부위가 꽤 여기 여러 군데 평소에 많이 찾아요. 아파요. 네네네. 네. 여기를 지금 집중적으로 이 치유의 손, 빛의 손으로 꾹꾹 누르십시오. 제가 님 말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여기를 좀 치유했죠. 그 다음에 여기 목 차크라 이렇게 호흡하시면서, 우리 님하고 반대로 남성성 트라우마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이렇게 깊이 치유하다 보면 그 이번 생의 가족 구조 안에서 거의 모든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님은 불교적인 세계관 갖고 있으시니까 윤회 전생을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 맞아요. 그렇죠? 네. 오케이. 윤회했다고 쳐봐요. 지난 뭐 2000년이나 이렇게. 지구 곳곳에 태어났을 텐데, 그죠? 가톨릭 문화권에서 태어났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그때 신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내 경험이라고 아니라면 그냥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공개 워크숍 때도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깊은 공포가 있어요. 그걸 아마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존재가 예수님 자신이지 않을까요?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던 예수가 자신을 내세워서 그렇게 하는
역사를 바라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그러니까 나의 전생이었든 아니면 인류 안에 있는 그 역사의 집단적인 기억이든 간에 신성, 예수, 신, 백인 남성의 이미지로 상징되는 이 신성 트라우마가 개개인과 집단의식 안에 고색창연하게 있어요. 그런 트라우마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다시 생각해 보기를 권유하는 제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재경험하기 위해서, re-experience 하기 위해서 이번 생에 가족관계나 결혼관계 안에 남성성 트라우마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목 차크라를 온전히 안 써요. 유리님 목소리가 굉장히 좋게 말하면 되게 여성적이고 soft하고 sweet한데 나쁘게 말하면 자기의 이 표현, 자신의 진실을 표현하는 이 차크라를 억눌린 목소리예요. 네. 목소리에서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치유하신다면 이건 비단 유리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대 영성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또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치유하는데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어쩌면 예수께서 그것을 호소하시려는 건지도 모르죠. 오늘 릴리님한테. 예수가 자신을 백인 남성으로 드러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상을 자극했다면 그런 트라우마를 이제 당신이 다룰 준비가 되었고 다룰 힘이 있지 않는가 라고 말 거는 건지도 모르죠. 망고의 내 생각.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 여기에서 엄지손가락 안쪽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데 여기 쏙 들어가는 데 있죠? 네, 이 엄지 뼈 쪽 안쪽을 이렇게 엄지손가락 쪽으로 눌러서 꾹꾹 누르세요. 여기 막혀서 아파요. 바깥쪽, 엄지 바깥쪽을 네, 누르고서 엄지손 쪽으로 이렇게 꾹꾹 당기면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아픈가요? 네, 거기 꾹꾹 눌러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 라인이에요. 네. 그리고 심호흡하세요. 크게. 이 목 차크라부터 아래쪽 차크라까지 동시에 열어서 호흡하세요. 제가 아코디언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깊은 탁기 흘러나오네요. 네. 그리고 이 심장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여성의 유방의 이 3분의 1 안쪽 지점 여기도 이렇게 꼭꼭 눌러보세요. 되게 아픈 아우 되게 아프겠다. 목 차크라 열면서 하세요. 어디로 빠져나가나 이렇게 위아래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야, 이 해목은 탁기 마라 이거. 여기 차갑고 아플 거예요. 목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십시오. 목으로. 여기를 이렇게 이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명상하고 났을 때 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뭉치는 그런 느낌들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허용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 치유 작업을 해야 되나 이거를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네. 몸의 고통을 오래 겪으신 분들에게 대단한 조심스러움과 두려움이 특징이시더라고요. 그런 조심스러움을 갖고 몸을 관리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활동을 하는 그런 장점도 있는데 반면에 빠르게 치유를 해나갈 때는 그 조심성이 장애가 되는 경우를 흔히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코가 풀려서 탁기가 일로 빠져나오면서 머리가 아프고 이런 것들은 아까 심지어 심장이 아프다 이런 분들 계셨잖아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심장이 아프다는데 심장이 약하신 분이. 그런데 5분 10분 하니까 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해 주시고 믿고 같이 해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한테 그 5분의 기억은
굉장히 긍정적인 기억으로 작용을 할 텐데 만약에 그분께서 뭐야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나가서 어떻게 하셨다라면 이거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에너지 힐링을 할 때 내 몸이 긍정적인 경험으로 전환을 할 때 그게 일시적으로 어떤 부분에 불편으로 나타나고 그 불편이 긴장이나 뻐근한 느낌, 쪼이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 그때 대처할 거냐. 당연히 병원 진단이라든가 이런 안전장치를 충분히 하되 그 부분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쪼이고 아프고 이런 부분들을 에너지 힐링이 일어나는 어떤 일종의 치유 증상으로 바라보고 더 힘을 실어주면서 적당히 너무 무리하지 않게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은 이걸 했더니 더 쪼이네 큰일 났다 멈춰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긴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너무너무. 제가 오히려 걱정이 돼서 여보시오 병원에 가야지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나라고 신신당부를 할 정도인데도 어떡하다가 그 증상을 다 치유적으로 해결해 하시는 분이 계시고 저 사람은 너무 잘하겠다 했는데도 좀 가다가 주저앉고 좀 가다가 주저앉고 그러니까 힐링에 뭐 분명히 있다 하면서 또 떠나시지도 않아. 하다가 주저앉고 하다가 주저앉고 그래서 이거는 힐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제가 또 섣부르게 아유 그건 치유 증상이야 좋은 일 큰일이지 큰일이지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선생님 이 귀가 풀리니까 치골에 지금 심한 자극이 오죠 선생님. 그런데 치골에 이렇게 있으면 아까 제가 치골 위쪽이라 그랬잖아요. 오른쪽 치골 오른쪽 그러니까 사타구니죠. 사타구니 이 팬티 라인 있는데 여기 어디 꾹꾹 눌러보세요. 이렇게 무지하게 아프구만. 여기에요. 제 몸으로는 꾹 눌러보세요. 그 내려가는 빠져나가는 통로일 거예요. 여성들이 생식기 치골 부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상념을 생각해 보세요. 여성들의 섹스를 당당하고 오픈되고 행복한 기억으로 하나요? 출산의 고통은 어때요? 강간이라도 당해봤거나 자기가 섹스를 남용해 본 기억이 있는 여성들 생각해 보세요. 이 부위가 그냥 내 몸의 일부, 에너지체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예뻐해 주시면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 이렇게 만져주고 하세요. 저는 용어도 돌려 말하지 않아요. 치유할 때 생식기 그래요. 왜 돌려 말해? 코를 돌려 말하나 누가? 부위를 돌려 말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그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그대로 다리로 수직으로 내려가는 라인도 두루두루 만져주세요. 안 그러면 이렇게 다리 결려요. 이렇게. 선생님 오른쪽 눈물 날라고 하는구만. 좋은 에너지는 공기보다도 더 부드럽고 가벼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파동이 낮아지면서 무거워져요. 이게. 그런 다음에 이게 더 무거워지면 축축해져요. 더 무거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루로 쌓여요. 몸 안에 가루로. 그런데 에너지 힐링, 빛의 파동을 집어넣으면 이 가루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클라이언트가 저 힐링 초기인데 그 미국 사람이에요. 남자분이 캐논 슈팅이 일어난다고 해서 뭔 소리야 했더니 슝 하면서 뭐가 제가 머리 위에서 이렇게 힐링했는데 슝 하면서 발꽃으로 퓨 나갔는데 그게 대포알이 슝 나가는 거 같을 때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지? 그래서 아무튼 감사하다고 끝냈는데 그게 뭐냐면 타키 알갱이가 그 빛을 따라서 슝 나가서 평 빠지는데 어떨 때는 저 자신도 그렇고 클라이언트 힐링할 때 그 빠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입자가 굵으면 그렇게 캐논 슈팅하는 것처럼 퓨 나가는 수가 있고요. 여기가 꼭꼭 막혀 있으면 여기가 막 아파요.
요 밑을 막 눌러주면 뿅 나가고, 그다음에 그건 입자가 상대적으로 큰 거죠. 작은 것들이 빠져나갈 때는 화학 물질 빠져나가는 것처럼 따끔따끔따끔따끔 긁고요. 피부로 라인마다 점점의 경혈, 미니 차크라들이 몸 곳곳에 있죠. 미니 차크라는 에너지, 빛도 돌리지만 탁기를 분출하는 곳이기도 해요. 여기 그렇잖아요.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나가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 차크라마다 막 나갈 때는 부드러운 살 부위에 투들투들한 이렇게 좁쌀처럼 두드러기 나요. 근데 가장 많이 나는 데가 간경락인데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안쪽으로 투들투들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적인 그런 것까지 쌓여 있는 데다가 허벅지 안쪽으로 간경락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제일 연한 살이잖아요. 단련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투덜투덜하는 게 나는 수도 있어요. 뭘 발라야 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알아서 하세요. 저는 안 발라요. 잘 빠져나가게 두지 뭐. 뭐 몇 시간이나 하루 이틀 있으면 사라지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 눈 이렇게 눈. 손으로 이렇게 대주다거나 이렇게 하시거나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번져요. 쫙 빛이. 호흡 이렇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20년 전에 구안화사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오른쪽이 자극이 심하시죠? 이랬으면 어머! 놀래킬 수 있었는데 저는 이런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힐링할 때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3년을 이랬다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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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네, 영상으로. 또 만나요. 네, 건강하세요. 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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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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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